오늘 몇 번 문제를 봤냐면 9번 문제. 확인 설명서 서식 문제인데 옛날에 우리가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제 그 문제인데 틀린 걸 골라라. 한번 봐드릴게요. 경공매 같은 특이 사항도 확인 설명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있으면. 그리고 근저당은 우리가 채권 최고액만 설명한다 그랬습니까? 실채무액까지 같이 설명한다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는 거예요. 근저당은. 실채무액은 설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도 뭔만 적으면 돼? 채권 최고액만 적게 돼 있어요. 이게 실채무액은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도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지 실채무액은 설명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설명서도 마찬가지. 실채무액은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란에 그 확인 설명서 기재란이 있거든요. 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들어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재산세는 없었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고 취득 관련 조세만 기재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돼서 재산세가 뭐 세율을 적는 게 아니고 재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것이 기재가 돼 있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이 지문이 재산세.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세금 부담하냐 이것만 규정돼 있어. 뭐 세율 이런 게 적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내 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말하죠. 벽면, 도배, 벽. 환경 조건이 일조 소음 진동을 말하죠. 벽수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 가지 벽수일인데 이건 자료 요구사항 맞습니까? 자료 요구에서 기재를 하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도래 임대인이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 맞고. 비선호 시설은 자료 요구사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개공이 직접 조사요. 이제 비선호 시설은 쓰레기 소각장, 뭐 화장장 이런 거 이해되셨어요? 맞고. 그 다음에 네 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있고 그 밖의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 밖의 그 내부 시설물 상태라는 들었는데 이건 가정 자동화 시설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제 서식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해되셨어요? 그 요약집 한번 봐보실래요? 98페이지 보시게 되면 안 샀어요? 있는 사람을 봐봐. 이 98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확인 설명서 1, 2, 3, 4 다 비교를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특강할 때도 나올 파트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확인 설명서가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설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겸업 있잖아요. 그 무조건 시험 나오잖아요. 그건 내용 들어가고 거기 문제. 이렇게 특강이 진행돼요. 하루니까. 이틀 하면 이 요약서를 갖고 다 할 건데 하루 정도니까 그렇게 이제 꼭 나올 파트만.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진행이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참가해 주면 되겠고. 이것을 이제 7, 8월 달에 쓸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문제집이 또 나오는데 문제집은 문제만 들어있거든요. 이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7, 8월 달에 요약서는 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미리, 요약서는 미리 보고 계세요. 미리 보고 계시고. 자, 오늘 이제 진도 아까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152페이지. 이제 할 차례죠? 고용인 들어갑니다. 이 고용인도,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론을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습득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152페이지 고용인 들어갑니다. 자,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용인이 있어요. 자, 고용인은 누가 있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소속공인 중개사도 있고 뭐가 있다? 중개보조원. 그럼 개념 잡아 드릴게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계곡 밑에 소속된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럼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 매수인에게 확인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또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개 업무입니다. 그죠?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것은 다 개공이 할 일이죠? 소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 합니까?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것만 할 수 있죠? 이 내용은 첫째 시간에 공부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뭘 공부해야 돼? 공통점하고 차이점. 이거 하나 공부해야 되고 또 뭐 공부해야 돼? 책임. 직원 때문에 개공은 어떤 책임지냐 이거죠? 책임이 어려워 사실은 이제 그 응용해서 문제가 나면 이론은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를 하면 응용해서 나오니까 어려워진다고. 그럼 이제 공통점 차이점 한번 짚어줄게요. 이것도 이제 쉬운데 또 틀리신 분이 종종 있어요. 잘 들어봐. 그러면 이분들은 반드시 직원들을 둬야 돼요? 둘 다? 둘 수 있다. 그럼 고용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든 100명이든 고용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고용 신고할 때, 종료 신고할 때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둘 다 똑같죠? 그러면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근데 교육을 미리 받도록 하라고 했죠? 거의 신설됐고. 종료 신고는 며칠 이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 신고하고 이건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고용 신고, 종료 신고를 하라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개공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한 거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제재 들어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개공에게 업무정지 들어가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하면. 제재는 이 제목들을 자꾸 연습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애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애국인도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서공을 고용인으로 고용할 수 있죠? 그러면 자격증 제출합니까? 확인 서류요. 자격증이 여기도 뭐다? 확인. 다 확인 서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둘 다 비밀 준수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밀 준수해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담고 있기도 힘들겠어. 또 공통점이 둘 다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둘 다 미성년자나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겠죠? 자, 둘 다 초과 보수 반달치 이런 금지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금지 행위 규정은 둘 다 적용받죠?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이중 소속하지 말라. 그렇지. 양쪽에 취업하지 말라. 소공이든 보조원든 이중 소속 금지가 되고 있죠? 이것도 공통점. 또 예방교육. 교육 중에서 부동산 거래 사항으로 예방 교육을 둘 다 대상이 됩니까? 둘 다 대상이 돼요. 예방 교육이라고 있죠? 하다 사고가 발생하니까 미리 교육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봐. 금지 이쪽에 나와 있잖아요. 다 나온 것 같아? 더 짤 거 없어? 한번 짜봐. 우리가 기름 짜면 막 나오잖아요. 억지로 짜면. 안 나와? 머리? 안 나와? 여기. 안 나오죠? 짝꿍 어디 또 보냈어? 몰라요. 네, 짝꿍 오늘 안 나왔네. 그거 있잖아요. 그 징역벌금. 징역벌금, 보조원도 징역벌금 대상이 됩니까? 돼요. 소공도 됩니까? 네,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행정? 형벌이란 말을 쓰고 있죠? 징역벌금은 둘 다 대상이 돼. 자, 칠판 봐봐요. 이런 게 지문 하나하나 떠버리면 다 틀리게 돼 있어. 이해되셨어요? 자, 차이점 봐볼게요. 공통점 대충 나온 것 같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자격증 있고 없고죠. 또 중개업무 하고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 쓸 때 서명하고 날인, 소공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장하고 개공하고 같이 하죠?
의무가 있어요. 서명 및 날인 의무. 그죠? 여기 놓고. 그러면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인을 써야 돼? 등록 인장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있죠? 보조원은? 없어. 또 이제 차이점. 오, 그렇지. 서공은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실무교육도 대상이 되고 연수교육 대상이 되죠?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연수교육은. 근데 여기는 직무교육. 또 차이점. 그렇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그죠? 누구만 품위유지? 서공만. 보조는 품위유지가 없어요. 이게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비틀거려. 자, 또. 자격증 시드가기 전에. 자, 또. 예? 행정처분, 그렇지.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이 뭐예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돼요. 근데 보조는 안 되고. 이거 주의해줘야 돼요. 징역, 벌금은 둘 다 돼. 근데 처분은 소공만 돼. 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돼. 토지 건물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보조는? 안 됩니다. 개념 잡았어요? 또 있을까? 대충 다 나온 것 같아? 네, 다 나왔으면 책을 봐봐 이제. 그 도표 다 나와 있어. 좋아. 이게 보고라도 대답해야지. 자, 153페이지 맨 위에 고용인 유형 있어요? 첫째 줄 고용인은 소공하고 보조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거기 밑줄 보세요. 고용인이라는 건 소공 보조원을 말합니다. 자, 녹색 2번 고용인 고용에서 첫째 줄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 아니단 말 있어요? 이 말이 둘 수 있다는 소리고 공통점.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고용인 제한도 없다. 한 명이든 100명이든 고용해 쓸 수 있다. 공통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나와 있어요? 공통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고용 종료 신고 나와 있죠? 첫째 줄 소공보조를 고용할 때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는 며칠? 10일. 자, 그 세 번째 줄 신고하라고 나와 있죠?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전자문서 된다고 적어 놓으세요. 신고했다가 전자문서 포함. 요즘은 이제 웬만한 건 다 전자문서 다 돼보잖아요. 그죠? 이번에 신설되면서 휴피업이는 안 되지 대부분 다 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백에다 적었죠? 그러면 이제 고용신고 들어가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하고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옛날에 수정표 기본서 수정표 들어갈 때 있었죠? 예, 그 말이고. 자, 동그라미 2번 소공을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은 제출한다 그랬어요? 확인한다? 확인. 이 동그라미 2번이 그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자격증 확인서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마지막 제출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하면 업무정지. 무슨 정지? 업무정지. 이거 외워야 돼. 중요합니다.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그 외에 공통점은 밑줄 안 긋은 것은 그 오른쪽 도표에 다 나와 있어요. 금지행위랄지 비밀준수, 이중소속, 예방교육 이런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15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 154페이지는 전부 차이점입니다. 교육 이수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소공은 첫째 줄 후단 실무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 줄 후단 연수교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공은 실무교육하고 무슨 교육? 연수교육. 첫째 줄 다섯 번째 줄 후단. 그리고 보조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직무교육 나왔어요. 그 내용은 또 뒤에 나오니까 일단 그것만 체크하세요. 끝. 차이점. 그 다음에 녹색 3번도 다 차이점이죠. 자, 소공만 밑줄 그시면 돼. 두 번째 줄. 따라서부터 밑줄 그세요. 소공은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중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중개 업무 하고 보조는 못 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세 줄.
현행법은 당해 중개는 소공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누구하고 같이 개공.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을 다 했더라도 개공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해야 한다. 그 소공 보조는 못하죠. 차이점. 동그라미 3번 세 줄 다 밑줄 그어야 돼요. 소공은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두 번째 줄 중간 인장 등록. 마지막 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오른쪽 도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같은 점 한번 보세요. 오른쪽. 같은 점은 고용음 없다, 인원 제한 없다. 아까 다 한 거죠? 이중 소속 금지 행위, 예방교육, 비밀 준수, 결격사유 다 없죠? 그러면 아까 뭐가 빠졌어요? 행정 형벌만 적어 놓으세요. 징역 벌금. 징역 벌금은 보조인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벌금 공통점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행정 형벌. 적었어요? 자, 차이점은 방금 다 밑줄 그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뭐가 빠져 있을까? 빠져 있는 거 없나? 예. 없으면 나나. 그렇죠? 저거. 그거 다 들어있네. 차이점은. 이해됐죠?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행정처분을 좀 신경 써주세요. 행정처분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소공. 소공에만 들어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점, 차이점 관련 문제가 나오거나 또 지문으로 뜰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정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알아서 풀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개공 고용에 대한 책임. 책임 있습니까? 이 책임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문제를 응용하면 어려워져요. 이 내용만 가지고 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내용 가지고 응용을 해버리면 어려워진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칠판 봐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 고용에 대한 고용 책임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몇 가지 책임이 있어요? 세 가지 책임, 민사 책임, 이걸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 또 행정 책임, 이걸 행정처분이란 말을 써요. 행정처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사책임이라고 있어요. 형사책임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양벌 규정.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게임 잡았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민사책임부터 들어갔는데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용인. 고용인은 소공도 있고 보조도 있죠?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쳐야 돼, 안 끼쳐야 돼? 끼쳤어. 끼쳤다고 가정을 해봐. 손해배상이 생기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없으면 개공도 책임이 없어. 이 사람이 고의 과실이 없이 손해를 끼치면 개공도 책임이 없다고. 과실 책임이요.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이라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봐? 1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을 상대로 1억 원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있죠? 네. 손해 끼친 사람에게 당연히 청구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 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행위로 본다. 그래서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행위라 그랬어요. 업무상 행위. 그럼 업무상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뭘 공부하라 그래요? 판례. 그래서 이제 업무상 행위 판례 좀 밑줄 좀 긋게요. 155페이지 보세요. 155페이지 1번 업무상 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가 시험 자주 나와. 그렇죠? 그 동그라미 1번을 밑줄 그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그으세요. 그 판례는 찾았어요?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동그라미. 고용인은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그와 관련된 것이라 보일 때 행위자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지문. 이게 업무상 행위냐 아니냐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객관적? 객관적으로. 업무상 행위냐 아니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거. 이 지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 두 줄.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은 뭐 했을 때?
횡령도, 횡령이 중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판례에서는 중개 업무로 봐, 안 봐? 봐버린다는 거지. 판례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진 게 아니라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 자, TP 넘어가 보세요. 156페이지.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줄거서 이게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소공 보조는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 개공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이게 법 조문이에요. 업무상 행위 방금 판례 두 가지 공부했죠? 기준 판례하고 횡령도 업무상 행위로 본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진다는 거. 그리고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다? 본다.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민사 책임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만 개공 행위로 봐. 업무상 행위가 아니면 개공 행위로 안 본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그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럼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1억씩입니다. 2억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든 받아내면 돼. 5천씩 하면은 개공은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해주면 이 사람 보고 안 되잖아요. 각각 1억이요. 선택적으로도 가능합니까?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서 받아낸 게 편하겠어요? 개공. 그럼 여기서 배상을 해줬다 가정을 해봐. 1억을. 그러면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럼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무과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떤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 아무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도 사고 터지면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배상을 해줬다. 1억 배상했어.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구상? 개공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구상 들어가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주의해 줄 것이 이 사람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개공도 책임을 져. 그 직원 때문에 사장이 지는 건 무과실 책임, 감독상 무과실.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사고 치면 고용인하고 연대 책임은 져 안 져? 그때는 안 져. 그러면 잘하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잘못하면 잘려. 자, 157페이지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1번 민사 책임 있고 가로 안에 손해배상 책임 나와 있죠? 무과실 책임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소공 보조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간주되므로 고용의 이법 행위에 개공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이거 무과실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두 줄 동그라미 1번에서 밑에 두 줄 그러나 이쪽 긋고 있어요? 개공 행위로 고용인의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나와 있죠? 개공 행위에 대해서 고용인이 책임이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직원하고 연대 책임 안 진다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중간에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란 단어 있어요? 거기만 몇 줄 그어놓으세요. 연대 책임진다. 그 다음에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밑에 두 줄. 동그라미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또 안 있어요?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개공 후 보증기간. 개공 보험 들어있잖아요. 거기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중간에 구상권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행정책임하고 형사책임 들어갑니다.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자, 행정책임하고 형사책임 들어갑니다. 이건 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고용인은 누가 있어요? 소속공인 중개사 있고 중개보조원 다 있죠? 근데 이제 개공이 거래 끝내주고 고용인에게 보수 받아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초과 보수를 받았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렇지. 이제 참 잘했는데 처벌 받아 안 받아? 받죠. 자, 개공은 어떤 제재? 초과 보수 받으면? 임치. 임치는 다 업무정지예요.
엄주정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공은 자격정지. 그래서 이게 어려워. 이걸 알려면 벌칙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응용이 돼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치 자격정지.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잘 봐봐. 징역 벌금 들어가는데 행정 책임이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요. 형사 책임이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고.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럼 이제 행정 책임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서공이 초과를 보수를 받으면 무슨 정지가 들어가? 자격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으면 처분이 아까 없다고 했죠? 처분 자체가 없어. 근데 그를 고용한 이 사람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본다. 이 규정 때문에 개공이 초과 보수 받은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개공이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어 없어요? 임치.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행정책임이에요. 그러면 이 개공은 직원 때문에 등록 취소가 가능하네?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끊습니다. 행정책임 끝. 형사책임은 징역 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공이 초과보수 받아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들어갈 수 있고. 보조원도 초과보수 받으면? 아까 징역 벌금은 둘 다 공통점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초과보수 받으면 징역 벌금 들어가. 근데 우리 중개사법 50조에 보면은 양도 규정이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이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벌금 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도 벌금형을 과한다. 기억나? 네. 그러면 여기가 1,000만 원이니까 여기도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규정? 양벌규정.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그럼 여기가 징역 받아도 여기는 징역 받아 안 받아? 받아봤자 벌금이요. 여기가 1,000만 원이면 여기도 1,000만 원 이하. 여기가 3,000이면 여기도 3,000만 원 이하요. 이하. 그러면 여기가 1,000만 원 벌금 받는다 해서 반드시 1,000만 원이야? 아니요. 500 받을 수도 있고 300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개념 잡았죠? 그러면 여기가 과태료 받으면 여기도 과태료 받는다. 이런 규정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만? 행정, 벌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행정, 형벌. 징역 벌금이 형벌이잖아요. 징역 벌금이 형벌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관리 감독을 잘하면 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징역 벌금 받으면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관리 감독 잘하면 선고가 안 돼. 그러면 민사 책임은 아까 무조건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야. 관리 감독 잘하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야.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저것은 무과실. 이것은 과실.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 더. 칠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됐다고 가정을 해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초과 보수 받는 건 우리 중개사법이잖아요. 3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됩니까?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결격 사유 배웠어 안 배웠어? 본인이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 맞죠?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판례에서 옛날에는 기였는데 판례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금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본인이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해서 등록 취소.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아도 결격이다 아니다? 그래서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필치는 아니야. 벌금 받으면 결격이 필치잖아요.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수험시험들 공부할 때 이러더라고. 무조건 취소 안 된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지. 생각을 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직원 때문에 무조건 등록 취소 안 된다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맨날 틀리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이 벌금 때문에 취소는 안 되지만 무슨 책임 때문에?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는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책임 문제. 개념 잡았죠? 끝났어요. 설명 끝났고. 근데 이제 이 양벌 규정 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장이 응용이 돼요. 근데 이것까지만 공부하면 그래도 좀 쉽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없이 응용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결격 사유 갖다 붙이고, 등록 취소 갖다 붙이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 않으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서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초과 보수 받으면 1년하고 1천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징역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서공 자격 취소 됩니까? 네. 자격 취소 돼.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 되잖아요. 그러면 벌금형 받으면 자격 취소 돼? 벌금형 자격 취소 안 돼. 그러면 서공이 지금 초과 보수 받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가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뭐가 돼? 중개 못 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다 응용이 돼서 나온다고. 그럼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결격 사유 갖다 붙이고, 금지행위 갖다 붙이고, 이것저것 붙이면 어려워져. 전 범위가 알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밑줄 그을게요. 자, 양갈 2번을 한번 봐보실래요? 양갈 2번을 밑줄 그는데 세 줄, 동그라미 1번. 고용인의 행위가 위법 행위를 구성하여 행정, 처분, 사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고용인은 해당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 틀렸죠? 그 고용인을 보조원으로 바꾸면 맞아. 왜 그래, 왜? 소공은 뭐가 돼요? 자격 정지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무조건 고용인 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 지문 틀렸어요. 그러니까 보조원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돼. 보조원은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개공이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요. 이해됐어요? 고용인은 누구도 같이 들어가 버려요. 소공. 그래서 이제 거기 보조원으로 바꿔줘야지 그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형사책임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세 줄 맺어보세요. 개공이 고용한 소공 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 즉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할 때 그 행위자, 직원을 벌한 후에 사장에 대해서 뭘 구한다? 벌금형을 구한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1번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이 동그라미 1번이야. 여기가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징역 벌금 받으면 벌금형을 구한다. 됐어요? 이거라고 밑줄 긋은 게 세 줄이. 양벌 규정. 그 다음에 그 6번째 줄. 이러한 양벌 규정은 밑줄 그어보세요. 어디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형벌. 형벌이 징역 벌금 말하잖아요. 질서버린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에는 적용이 없다. 그지만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가 과태료 받으면 여기도 과태료 받는다 이런 규정 없죠? 지금 처분도 마찬가지. 처분도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실 책임의 성격이 있어요? 마지막 째 줄 오른쪽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벌금형을 면한다. 이 지문 있어요? 네. 이것이 이거잖아요. 이거 벌금형을 면한다. 이거 2번. 여러분 교재 2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보세요. 첫째 줄부터 다 밑줄 그어야 됐네. 본래 개공이 중개사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00을 넣어야 맞죠?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결격사유로 필지가 됩니다. 300만 원 넣었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러면 결격이 등록 취소.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고용인의 위법 행위로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중개사법에 의해서 몇만 원? 여기도 300만 원 넣어.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이 되지 않고 등록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면? 고용인. 이거잖아요, 이거요.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 이해되셨어요? 네. 끝.
그래서 끝났어. TP 샥 넘어갔어요. 4절 제목이 뭐예요? 인장 등록하고 사용. 인장 등록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근데 문제가 나오면 또 틀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책을 보면서도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앞뒤에도 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인장 등록은. 자, 교재 보세요. 자, 161페이지 녹색 2번에 보면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나와 있습니까? 예. 양갈만 의무자 차체점을 적으세요. 의무자는 모든 개공하고 소공만 합니다. 그러면 중개인도 인장 등록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계약서 쓰려면 다 등록 인장 써야지. 특수법인도 인장 등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개공하고 소공을 하는데 보조는 해, 안 해? 자격증 없는 임원은 보조원하고 똑같죠? 그분들 안 해. 그러니까 보조원 X 그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갈 2번 인장 등록 시기 있습니까? 개공하고 소공은 첫째 줄 업무 개시 전 적으세요. 등록할 때 등록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전자문서에 한 등록은 포함이 돼, 안 돼? 됩니다. 그 등록에다 전자문서 포함. 요즘은 이제 다 된다고 했어요. 전자문서 웬만한 건 다 돼. 안 되는 것도 있어, 물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만 개공 후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소공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이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시기라고 이 앞주에 했잖아요. 처분 시가 아니라 신청 시라고. 기억나? 예, 그 말이에요. 자, 뒤에 넘어갔어요. 자, 양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등록할 인장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동그라미. 성명이 나타낸 인장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란 단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규격에 맞는 인장은 누구만 그래? 개인 개공하고 소공만 그래. 개인 개공이란 게 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이분들이 개인 개공이요. 소공. 이분들이 규격에 맞는 인장을 등록하라 이 말이고. 근데 법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뭐 법인 있잖아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대표자 인장이라 그랬어요. 법인 인장. 법인 동그라미. 대표자 X입니다. 자,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인장을 등록한 인장,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면 쭉 하고 찍고 나오면 틀려 그래요. 아니, 내일 모레 또 그러려고 몰라.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누구 인장? 법인 자체 인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단서가 또 중요하죠. 분사함수 사용할 인장이 있잖아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 말은 분사함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 법인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다 없다? 그럼 법인 대표자가 보통 누구 인장을 보증해줘? 책임자. 분사함수는 책임자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함수 대표자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 그러면 그 책임자 인장을 등록해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법인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 쓸 수 있다 없다? 분사함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등록관할청은 첫째 줄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어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두 번째 줄. 주된 사무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개인하고 소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 동그라미 인장 등록 신고서에서 등록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직접 인장을 가져간답니까? 안 가져가도 되죠? 규격에 맞는 것을 날인란이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거기다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고용 신고할 때 소공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 신청서에도 그 날인란이 찍힌 단어가 날인이 있어요. 이게 신청할 때도 거기다 날인해서 제출하면 되고 소공 고용 신고서가 있거든요. 날인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세 줄이 그 내용이에요. 법인은 뭘 제출하라 했어요?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법인은 인감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은 인감이 아니더라도 규격에 맞는 걸 등록하면 되고. 개념 잡았어요?
자, 변경 첫째 주로다 며칠 내 변경 등록? 7일. 등록. 이것도 전자문서 됩니다. 변경도 전자문서 된다는 거. 며칠 이내 변경? 7일. 며칠 내 변경? 7일.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럼 인장을 등록을 했으면 등록 인장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첫째 줄.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써야 된다. 그 지문 체크하셨어요? 당연한 소리지. 그러면 등록 인장을 안 썼어. 그럼 계약이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등록 인장을 안 썼어. 계약의 유효, 무효? 유효. 계약 효력은 전혀 관계없어. 아,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계약이란 게 뭐예요? 우사만 합치면 되면 성립하잖아요. 계약 효력은 관계없어. 제재만 받지.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후단 다만 밑줄 보세요. 네 번째 후단 다만 찾았어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 이 말이야. 거래계약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보통 등록 인장을 써야 되냐? 5가지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근데 거기 3번하고 4번만 묶으세요. 확인설명서하고 뭐? 거래계약서. 묶었어요? 왜 묶어요? 서공. 서공이 날인할 서식은 2가지. 그럼 일반하고 전속은 개공만 하는 거예요. 서공이 개공하고 같이 하는 서식은 3번하고 4번만 있어요. 자, TP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제재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개공 두 번째 줄 업무정지. 개공이 인장등록 위반하면 무슨 정지? 몇 줄 것이고 서공이 위반하면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또 그건 다 외워놨어. 그건 다 외워놨는데 또 틀리고 나와. 이렇게 틀리고 나와. 서공이 인장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지문은 맞아, 틀려? 틀리죠? 자격정지를 누가 내려? 시도지사가 내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것만 체크하지 말고 그 앞에 등록관청하고 시도지사.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내린 거고 자격정지는 누가 내려? 시도지사.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외워놨는데 또 거기서 틀리고 나와.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렇죠? 틀리고 싶어서 안 틀려서 미친 거 아니라 실수로 틀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 인장등록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 휴폐업까지 들어갑니다. 166 휴폐업 있어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휴폐업은 거기 1, 2, 3, 4페이지가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 되게 많죠? 근데 내용은 별것도 없어. 그래서 판서 다 하고 밑줄 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휴업 따로, 폐업 따로따로 써있거든요. 근데 저는 묶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요. 휴폐업은 일단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란 거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미리.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그러면 휴업은 몇 개월 초과 휴업할 때는? 3개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그러면 3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초과했을 때. 미리. 등록증 반납해요, 안 해? 해요. 합니다. 원본 반납해요, 4번? 원본입니다. 이제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한다고 했어요. 네.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별로 휴폐업이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때도 미리 해야 되죠? 그때는 뭘 첨부해? 신고. 필증을 첨부하는 거예요. 네. 주된 사무소에다가 휴폐업 신고하라고 아까 기억나? 네. 네. 자, 그럼 하나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당첨. 개공이 중개업하고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네. 사망을 했어, 개공이. 네. 폐업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네. 개공이 사망했을 때 폐업 신고 할까 안 할까? 해야 돼? 네. 그럼 누가 해? 상속인이? 혼자 살다가 상속인도 없으면. 거기서 고강한 게 아니고 거구를 하려면 저기 가서 해야지.
여기서 곡을 하면 어떡해. 알겠어요. 다시, 여기. 사망하면 누가 해요? 폐업 신고를? 아니, 폐업 신고를 누가 하냐고. 개공이 사망하면. 자, 여기. 사망했을 때 폐업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단. 예?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된답니다. 아까 한다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해도 돼.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시는 폐업 신고 한다, 안 한다? 알아서 처리돼 사망 신고하면 그러니까 직접 폐업 신고할 필요가 없어. 그 이유는 법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거 하라고 했어요. 세대를 같이 하는 데가. 근데 저기 우리가 저 뒤에 매수 신청 대리 있거든요. 거기는 해야 돼 또. 거기는 우리 중개사법은 안 하는 거예요. 그 한번 찾아볼까? 어디가 있을 건데. 자, 어디가 나왔냐면 매수인정 대리. 매수인정은 우리가 강의 많이 안 했죠? 나중에 한다고 많이 안 했는데 여기 638페이지 진짜 끝터리가 나와 있네. 아, 이건 그거다. 이것은 그 사망한 경우. 아, 이건 반납할 때 말이구나. 이 반납할 때 말인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하는 거 그런 규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 폐업 신고는 사망할 때 안 합니다. 거기는 놔놓고 일단 폐업 신고할 때는 안 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막상 이제 이게 문제가 뜨면 그 지문 하나 때문에 흔들려. 그 지문 하나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제 사망시는 폐업 신고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전자문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울 때 올해부터는 웬만한 건 다 되죠? 근데 이건 아직 안 돼. 이건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이제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돼. 이해됐어요? 이건 전자문서 안 돼. 그러면 하나 더. 이 휴폐업 신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월별로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나왔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규정 다 나왔어요. 자, 다시 묶어서 정리할게요. 아까 등록증 교부하면 통보하라고 나와 있죠?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통보하라 그랬죠? 고용신고 종료신고 통보하라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신고 통보하라 그랬죠? 사무소 이전 신고하라 그랬죠? 휴폐업 신고하라 그랬죠? 6가지 다 나왔어. 그죠? 다 읊어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내가 다 읊어주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끝. 자, 그러면 또 보세요.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앞에 3개월하고 6개월 헷갈리면 안 돼.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이든 8개월이든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가능해. 그럼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 그죠? 꼭 이 사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유.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 몇 개월? 6개월. 그럼 변경도 몇 개월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 6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아, 처음에 3개월까지는 가능하잖아요. 3개월 하고 또 3개월까지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9개월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횟수는 제한 없어요. 범위만 들어가면. 됐죠?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은 몇 개월? 아니, 휴업 기간은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어요? 휴업 기간 변경 가능합니까? 그럼 여기서 변경이라는 것이 주로 뭐예요? 연장이겠죠? 이것도 신고 언제까지? 미리.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왜? 등록증 이미 반납해놨죠? 그러니까 주로 연장이니까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걸 뭐라 그래?
재개 또는 재개업 그렇게 표현하는데 재개는 등록관청에 신고 똑같이 신고고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휴피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합해서? 3미리. 그렇지.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증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 언제까지? 즉시 없이가 아니라 여기 즉시란 말을 써요. 언제까지? 즉시.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네. 됩니다. 전자문서 돼. 전자문서 안 된 것은 여기서 휴표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잘 봐보세요. 처음에 6개월 휴업을 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럼 6개월이 딱 끝난 시점에서 재개하면 재개 신고해야 돼? 네.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를 해야지 등록증 돌려줘. 그죠? 네. 재개 신고 안 하면 안 돌려줘. 네. 그거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떤 문제요? 휴업 기간 중에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죠? 네. 안 돼. 그럼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유지해야 돼? 네. 확실해? 네. 왜?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아까 공부했을 때 휴업 기간 중에 공동사무소 4개에서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업무정지가 안 되지. 네.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또 그냥도 이전 가능하고.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자, 맞춰봐, 당첨. 자, 이게 뭐야, 이거요? 기간인데, 무슨 기간? 그래, 뭐 좋았어요. 잘 맞히네. 그러면 다시 맞춰봐. 이건 뭐 이거요? 이거. 업무정지 기간? 네, 보증 기간이요. 보증 기간.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보험이 만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우면 만료일까지 재설정하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일을 해 못해. 이게 보험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들면 돼요. 이때는 보험 안 들어도 된다. 그지만 정리되고 있어요? 자, 휴폐업 변경 다 끝났어요. 자, 166페이지. 자, 밑줄 긋고 휴식 가질게요. 자, 휴업 신고에서 신고 대상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3개월 초과. 초과에 또 좀 신경 써봐요. 이상이 아니고 초과. 그리고 두 번째 줄 미리. 미리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으세요. 법인 개공은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 변경, 재개 신고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등록 취소는 분사무소별로 돼, 안 돼? 안 돼. 업무 정지는 돼. 되고. 자, 휴업 신고는 분사무소별로 가능합니다. 네. 자, 양가로 2번 신고 방식 두 번째 줄 뭘 첨부를 했어요? 등록증.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문서 안 된다. 그 지문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휴업 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라 그랬죠? 네. 법인 개공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신고는 뭘 첨부하라 그랬어요? 신고 필증. 그리고 어디 돼?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 하게 돼 있어요. 됐죠? 예. 자, 휴업 기간 첫째 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6개월. 근데 A가 있죠? 네 가지.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9개월도 가능해. 그죠? 그 다음에 녹색 3번 기간 변경 신고 첫째 줄 몇 적었어요?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 만료되기 전 이걸 달리편에서 뭐요? 미리. 미리라고 적었어요. 변경 신고. 이때도 전자문서도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재개 신고도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미리. 미리 동그라미. 미리. 미리. 그리고 네 번째 줄 전자문서한 신고도 된다. 전자문서한 신고도 인정이 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등록증 언제까지 돌려준다 그랬어요? 즉시. 즉시 동그라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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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그것까지 따를 필요 없고. 자, 녹색 4번. 휴업 기간 중 개공 지 첫째 주로다. 이중 등록, 이중 수속 안 돼? 무조건 안 돼요. 휴업 기간 중에도 안 되고 그냥도 안 되고. 그럼 양갈 2번 두 번째 줄.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라는 단어 있습니까? 그 지문 밑쪽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간판 철거 배웠죠.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간판 철거 한다 그랬어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소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휴업하든 업무 정지. 왜냐하면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보면 공동사용 승낙도 가능하고 사무소 이전도 가능하다. 그 지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업무정지 동안에는 공동사무소 내서 안 되지만 휴업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4개에서 이전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거요.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이거. 세 줄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뭐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보험 들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폐업을 보시게 되면은, 자, 마지막 줄. 분사무소만 별도로 폐업할 수 있다. 그 지문 있어요? 네. 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거. 자,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이것도 폐업할 때도 등록증 처음 보고 언제까지? 미리. 그리고 세 번째 줄, 후단. 전자문서 안 된다는 말. 나와 있어요? 이게 휴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휴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이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공 지승계 저 뒤에서 나와. 이거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협회 통보 나와 있습니까? 네.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다음 달 10일에 협회 통보 했죠? 네. 그 다음에 제재 알아야 되지.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근데 2번 임치 있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초과? 6개월. 임치입니다. 휴폐업 변경 재개신고 위반은 100만 원이면 과태료잖아요. 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6개월 초과 이후면 임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휴업 배우다 보니까 휴식이 하고 싶죠? 네. 휴식 같습니다. 갖고 이제 중개계약 들어가고요.